자, 성포도서관 온택트 강의 수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세 번째 시간, 여러분은 3번 연속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더 많은 강의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다음 기회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여러분께 노후의 가장 핵심, 노후 설계의 중심인 연금 설계를 잘하는 방법, 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리셔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아마 들으시면서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돈 없는데,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강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잘 투자해서 잘 불리면 좋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잘 쓰고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중장년층 50세 이상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잘 물려주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안다면, 알고 있다면 내가 그냥 지금 갖고 있는 돈을 n분의 1 해서 쓰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은퇴 설계, 연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은퇴 설계에 대한 얘기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100세를 살게 돼요, 앞으로. 근데 100세를 사신 분도 있고 그 이상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이하로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100세 인생이 되면, 장수하는 인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아마 잘 생각 못 하시겠지만 일단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시죠? 지금도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자, 건강이 안 좋아지면 누구나 다 암에 걸리고 누구나 다 무슨 심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공통적으로 안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노화예요, 노화. 노화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 저하예요. 기억력. 자,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통장에 한 10억은 있으시죠? 우리 안산시 성포도서관 수강생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든 돈이 있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어느 날 기억이 안 나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시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벌어졌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요, 65억 원어치 금괴를 모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금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가족한테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만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아버님이 어느 날 치매에 걸리셨어요. 자, 치매에 걸리니까 이제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시죠? 자, 정신이 돌아오면 금괴가 있다는 걸 아시지만 정신이 약간 좀 안 좋아지시면 금괴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매가 완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점점 안 좋아지는 질병이에요. 하루빨리 자식들 불러놓고 얘기해야 돼. 내가 치매에 걸렸고 몸이 안 좋고 조만간 안 좋아질 거니 내가 저기 금괴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저 금괴를 잘 나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했죠? 치매에 걸리신 분이 본인이 치매인 걸 인지합니까? 못 하잖아요. 본인은 정상 말짱이에요. 내가 왜 얘기를 해? 결국은 치매에 걸리셔서 얘기 안 해주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흘렀어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금괴를 딱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 장롱 밑에서 금괴 65원어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집안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알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머니, 여기 금괴 나왔어요, 금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불러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싹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가져간 사실도 가족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들켰어? 네, 그 인테리어 업자 자기들끼리 싸웠어. 그중 한 놈이 부른 거예요. 바보 아니야, 바보?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괴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할아버지 평생 금괴를 모으셨지만 결국은 잊어버리고 얘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모으신 거예요? 왜 모으신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회는 어떤 사회? 초고령 사회. 어떤 사회예요?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자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노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죠? 질병, 고독, 무위, 빈곤. 노인이 되면 병에 걸리고 외로워지고 심심하고 가난해지는 이 4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나는 병에 안 걸릴 거야.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지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 외롭고 심심할 때 과연 내 돈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돈을 들고 계시면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판단력, 이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외로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돈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즐겁게 해주고 대신에 그 돈을 싹 빼가지고 가요. 여러분 지루하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업하시고 투자하시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할 일을 만들어 보려다가 싹 날리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나는 판단력, 활동력, 기억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정말 1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해드리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또 연금 부자들 강의해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요약해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만 알려드릴게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지켜내셔야 돼요. 하지만 연금은 여러분을 지켜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 사실은 평생에 나오기 때문에. 목돈 가진 사람은 그래서 불안해요. 하지만 연금 가진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어요. 목돈 가진 사람은 지금 부자예요. 하지만 이 돈이 내일도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예요. 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금액이 평생 나오기 때문이죠. 목돈 가진 사람은 과거에 내가 돈 모은 거 자랑만 합니다. 왕년에 내가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노후에 연금 가지신 분들 잘 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라는 미래 지향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소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통장에 1억 있으면 1억 까먹는 것이고요. 10억 있으면 10억 까먹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어요. 이번 달에 내가 200만 원 연금 받았어요. 이번 달에 까먹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200이에요. 다 까먹으면 어떻게? 다음 달에 또 나와요.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을 날리면 얼마만 참으면 돼? 한 달만 참으시면 돼요. 목돈 가진 사람은 VIP입니까? 아니죠. VIP로 보이는 호구예요. 호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목돈을 빼먹을까? 수많은 옆에 있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붙어서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가진 사람은 갑이 돼요. 매달 사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목돈 가진 어르신 일찍 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 가진 어르신은 오래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겁니다.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의 노후가 5년짜리 이벤트입니까? 30년짜리 삶입니까? 노후 준비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노후는 삶이 되어 있어요. 삶을 준비하시려면 목돈이 아니라 연금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예요. 사회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노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돈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눠 쓸까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두셔야 돼요. 그게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목돈을 가지면 불안하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변에 잘 보십시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어떤 집단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다 보이시죠?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 노후가 공통적으로 행복해요. 왜? 그들이 돈이 많아서 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연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핵심을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100%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노후가 100% 불행한 사람들.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전부 다 불행해졌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찾아보게.
연금이란 제도를 놓고 연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목돈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불행해졌다는 거. 이게 팩트고 이게 증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목돈을 연금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연금 활용하는 방법 제가 몇 가지 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시면 다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시죠? 지금 혹시 나이가 62세가 안 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후 준비의 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20, 30대를 만나서 국민연금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국민연금 기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 국민연금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5, 60대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제도는 잘못 만들어졌어요. 88년도 만들어졌을 때 내 월급의 3%를 내서 70%를 받도록 잘못 만들어진 연금이에요. 한 달에 3만 원 낸 사람이 나중에 노후에 7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도록 만들어진 잘못 설계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5, 60대에게는 그만큼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년층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1순위가 국민연금이에요. 돈 생기면 국민연금에 몰빵하세요. 아시겠죠?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말하죠. 국민연금 망할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 하면 안 된다? 그거는 20, 30대가 사는 얘기고 5, 60대는 싹 받으셔가지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자녀에게 주시는 게 나아, 차라리. 아시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게 60세까지니까 60세까지 끝나서 이제 내가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안 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에요. 60세가 되면 납입 의무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연금 받는 그 전달까지 계속 내세요. 계속. 아시겠어요? 왜? 국민연금이 최고라니까요. 내가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세요. 어떻게든 내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 방법 없냐 물어봐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내는 게 부담스럽다. 한 달에 수십만 원 내는 게 그러면 오히려 길게 내시는 게 좋아요. 많이 내는 것보다 길게 내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에서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금 현재 추납과 반납 제도를 이용하고 제도를 지금 현재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내가 안 낸 적이 있다. 시작했다가 중간에 쉰 기간이 있다. 그거 지금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국민연금이 너무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적다 하신 분들은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셔가지고 거기서 추납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민연금을 냈다가 해지하신 분들이 계셔. 찾아가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과거에 해지했지만 다시 부활하는 반납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금 제가 연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반납 추납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왜? 이게 지금 현재 5, 60대한테 퍼주는 제도거든요. 그죠? 안 그래도 퍼주고 있는데 추납 반납을 통해 더 퍼주고 있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반대예요. 왜? 그만큼 좋은 제도니까. 근데 이용을 안 하셔. 그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5, 60대는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머님들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부도 가입하세요. 국민연금은 일찍 돌아가시면 다소 불리한 점이 있지만 80세 이후까지 사신다면 무조건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꼭 사모님도 배우자도 각각 국민연금 가입하셔가지고 노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국민연금 받으실 때 일찍 받는 게 좋냐 늦게 받는 게 좋냐 물어보십니다. 상황에 따라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지만 그냥 숫자상으로 보면 늦게 받으시는 게 80세 이후까지만 사실 수 있으면 늦게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 꼭 알고 계셔서 국민연금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장년층이 있으시니까 지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얘기들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그렇고요.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내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준비를 이제 뭐 하시는 거냐면 개인연금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개인연금, 연금 가입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로 많이 가입하시는 게 금리 연동형 가입하시는 거예요. 금리 연동형은 지금 은행 금리와 비슷한 금리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연금은 여러분은 이제 가입하지 마십시오. 왜? 은행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연금에 지급하는 금리도 낮아져 있어요. 실제로 내가 돈을 내봐야 받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빼쓰는 정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리 연동형을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을 가입하셨으면 추가 납입이 가능해요. 요즘 연금 상품들은 추가 납입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3, 40대는 매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씩 내서 연금을 준비하지만 5, 60대는 이제 매월 내시면 안 돼요. 매월 내 언제 10년 내고 언제 거치해서 언제 연금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금 못 받고 가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지 말고 우리 5060 나이 드신 분들은 차라리 모은 돈을 일시불로 목돈을 연금으로 일시불로 전환하는 일시불 연금 상품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 받으실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수령하십시오. 언제까지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받는 연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안정적이게, 심적으로 안정적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국민연금도 부족하고 개인연금도 부족해서 가진 건 집밖에 없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국가에서 지금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담보로 집에 살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뭐 담보대출 아니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내가 이 집값 이상을 받아가도 그 이상은 국가가 책임져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집 갖고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이 집 자식에게 물려줄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은 좋게 하겠지만 자식이 다 까먹을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그거 물려주는 것보다 어머니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물려주고 가시는 거지만 여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쫄쫄 굶으면서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가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에서 55세 이상이시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은 안 되고 9억 원 이하이신 주택만 가능합니다. 안산에 있는 집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택연금 해당이 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안산 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주택연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제가 편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택연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데 내가 집값이 내가 받아간 연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값이 3억인데 연금을 1억밖에 못 받아갔어. 나머지 2억은 국가가 팔아서 잔액을 자녀에게 상속하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부가 계시면 부부 중에 최종 생존자까지 연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꽤 유리하다. 동일한 금액을 받으시게 된다. 자, 그래서 근데 내가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럼 그냥 깨시면 돼요. 깨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연금만 반납하시면 그 집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해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재가입할 수 있어요. 같은 집으로는 3년 후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집으로 하시게 되면 바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용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택연금 그 집에 살고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부양이나 요양의 사유로 인해서 그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집을 비웠을 때 그 집을 월세를 놓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외곽에 있는 집들을 안 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팔리는 집들이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매도도 안 되고요. 매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집들이 많아져요. 이 집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집은 다 쓰고 가시는 거예요. 전부 주택연금 가입해야 될 가장 1순위 집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다 쓰고 가셔야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자녀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팔리지도 않고 세를 놓을 수도 없고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그런 집들은 물려주셔봐야 짐이에요. 짐. 그런 집들은 다 주택연금 쓰고 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연금 하시면서 뭐 얼마나 많은 연금 받고 싶다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의견 주시는데 연금 관리의 핵심은 수익률 관리가 아닙니다. 수명 관리예요. 수명 관리.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예,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그렇죠? 건강하게 여러분 체력 관리 하셔가지고 오래 사시면 여러분이 가입하신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진 재산을 목돈, 부동산을 이제 연금화해서 현금 흐름화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쓰고 가시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거든요. 더 궁금하신 거 유튜브 연금 박사에 다 올려놨으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많이들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제가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노후를 설계하시는데,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큰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코로나 다 지나고 나면 현장에서 여러분을 직접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